태성님께서 준생님 대구 규제 언제쯤 풀릴까? 대구가 가장 먼저 풀릴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상반기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9월 안으로 추석 전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천지가문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고요. 삶은 계란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대구 들어가려면 전세를 못 맞출 확률이 높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물량 많을 때 전세 못 맞출 뻔한 살 떨리는 경험했던지 잔금을 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만 내년에 대구 진입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집주인은 가급적이면 빨리 팔고 싶어 하죠. 근데 투자자는요, 가급적이면 늦게 잔금을 치고 싶어 합니다. 이걸 노려야죠. 집주인한테 잔금은 좀 길게 가져가자. 한 6개월 정도. 왜? 근데 전세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구해질수록 바로 쳐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또는 이게 어려우면은 전세 세입자가 좀 장기적으로 길게 낀 그런 매물을 이렇게 획득을 하셔야죠. 그건 여러분들이 발품하고 중개사와 관계가 좋게 쌓을수록 그런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레발랑도르님께서 내년 대구 진입할 때 상인동 한양 은하 아파트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볼까요? 자, 상인동에 있는 한양 은하 아파트 1989년 아파트고요. 네, 520세대, 용적률 114%, 상당히 좋죠, 용적률도. 자, 보성 산호타운, 여기 한양 은하, 그리고 우방청자, 네, 대구 상인 프로죠. 이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또 오래된 아파트예요. 자,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89, 89, 89년. 네. 근데 지금 은하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죠? 많이 올랐죠. 3억 8,500까지 올랐습니다. 왜?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한 3억 정도 해보세요. 6억 8,500 아니겠습니까? 3억 5천하면 7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인동에 7억 34평을 7억으로 취득을 한다. 어떨까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뷰가 좋나요? 오직 상인초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앞에 상인 프로지오 센터파크, 이게 분양이 점점 미뤄지고 있죠. 여기서 분양이 얼마큼 되는지, 근데 곧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행사에서 대출로 다 했는데 자금이 점점 압박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거 투자하려면요 1억 7,500 들어갑니다. 네. 레바랑도르님 1억 7,500 갖고 이걸 잡는다? 상식적으로 조금 골 때리지 않을까요? 골 때리지 않을까요? 1억 7천 갖고 이걸 살 바에는 다른 걸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재건축구역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한 방에 해서 추가 분담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24평이 3억 5천, 이것도 3억 5천, 23평이 3억 6천, 이렇게 이건 17평 2억 5천 이렇게 묶였는데요. 좀 더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면 매수, 하지만 이미 가격이 떴고 갭이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세나라님께서 왜 정기결제 클릭이 안 되나요? 아이폰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이 안 보여요. 자, 미라클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충일도 방송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은수은찬TV님께서 리버뷰 영구정망 신축 주상복합 분양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반도 유보라 페라티움 절대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첫 번째 이유 주상복합, 지방에서 주상복합은 NO,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건설사가 일단은 저기 3군 아닙니까? 지방 건설사 3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리버브 연구조만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은수은사님께서 왜 갑자기 리버브 연구조망 신축 주상복합 분양 이걸 관심을 가지시나요? 제가 지방에서 제일 싫어하는 투자처가 바로 주상복합입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아웃킹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계란에서 오늘 세종 임장 다녀왔습니다. 세종 대장 동네는 금매가 다 사라졌고 호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는 여전히 바닥이더군요. 자, 제가 삶은 계란님 세종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종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종시는 올해가 마지막 박앤세일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겁니다. 왜?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런데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르지 못하는 이유. 세종은요, 박앤세는 끝이 나지만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니까 세뇌를 당하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세종 뭐라고 하니까 박앤세. 세종이 왜 못 오릅니까? 하니까 전세가가 낮아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대전도 입주 물량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대전은요, 올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종으로 전세가 몰려야 되는데 대전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근데 대전은요, 대전은 내후년 2024년에 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비안님 말씀대로 서울이 올라야 세종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지표를 갖고 세종이 서울을 바라보고, 특히 광교 같은 지역, 그리고 서울의 모 지역 등등등등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와, 서울이 15억 찍더라, 세종도 15억 찍을 수 있다. 근데 세종은 아마 제 생각은 동탄 가격 보고 또 같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레발랑도르님께서, 네, 태성님이 세종 캡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한진호님께서 대구 조정 대상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조정 대상 해제가 되더라도 뭐가 달라지죠? 달라질 게 있나요? 중도금 대출 60%더 나오는 거? 중도금 대출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50에서 60%까지 올라가는 거? 주담대를 받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는 거? 그 정도? 근데 입주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입주 물량 지나치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거 이기려면 취득세 중과 없애줘야 돼요. 취득세 중과를 안 없애주면요, 대구는 조정이 풀려도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삶은 계란님께서 2019년 12월에 부산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가 돼서 폭등했죠. 그 타이밍이 뭡니까? 네. 자, 우리가 부산이 2019년 연말 조정이 해제가 되었어요. 2020, 2021, 2022 계속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건 인정.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왜 폭등을 했고, 지금 입주 물량이 별로, 여전히 비싸긴 한데 왜 떨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때는 대출이 너무나, 금리도 낮고 대출이 너무나 잘 풀리기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유동성 때문에 서울이 다 묶이니까 부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이 다 묶였으니까요. 막 미친듯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왜? 원래 적정 부산의 입주 물량보다 더 많았지만은 서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미친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친듯이.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이 부산의 실전 분양권 투자 지원센터라는 카페에 글을 주로 쓰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 11월 6일 조정이 풀리기 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해운대 좌동 구축 잡아라 잡아, 장산역 앞 해운대 벽산 880세대, 해운대 모카타운 896세대, 해운대 두산이브 632세대 구축 선점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20평대 기준 갭 차이 아주 적죠. 흐흐. 지금 사러 갑니다. 댓글이 16개 달렸는데 한번 볼까요? 벽산, 두산, 대구까지 화목은 그 후순위. 네. 그리고 뭐 지워졌고, 빨리 잡아라 콩고물 좀 줄게, 뭐 이상하게 부정적이 있었죠. 벽산, 두산, 강추. 자, 으하하 해운대 신시가지 경동 메리빌드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이렇게 했고, 자, 이거 보세요. 쿠왕긋 님께서 구축을 왜 조정 해제되면 갈롬만 갑니다. 덩달아 좀 오르긴 하겠죠. 좀 더 보태서 갈롬 사는 게 맞죠. 땡. 네. 자, 딱 분단가. 좌동은 까는 사람이 많아서 좌동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비싼 신축이냐 바닥이 구축이냐 선택은 본인이. 자, 벽산 추천합니다. 자, 주순생은 부산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건 2021년부터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요, 저는 부산의 해운대 좌동 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해운대 벽산 한번 볼까요? 자, 2019년 12월 어때요? 갭이 1억이 안 되죠?
갭 6천 23평 얼마 올랐습니까? 갭 6천으로 네. 자 2억 올랐습니다. 3배 올랐는데요. 300% 수익.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때 2019년에 2억 5천이 4억 8천까지 했던 거예요. 자, 2019년 11월에 매수했으면요 2021년 11월이 2년이 되는 거죠. 뭐 조정 왔다 쳐도 네, 그냥 내가 1억 한 3천원 버는 겁니다. 자, 제가 거짓말 하나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있기야 있죠.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증거 나와 있습니다. 네. 2019년 11월에 해운대 좌동 구축 잡아라 잡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믿죠? 저를? 응?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잡아라 잡아. 자, 제가 이걸 왜 잡으러 했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이제 오를 거거든요. 조정 풀리면 그럼 미리 잡아야지. 갭 9천 잘 세팅하면은 5천도 있고 6천도 있어요. 여러분 저 이래요.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는 많이 올랐으니까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2021년 제가 이때 2020년 3월인가 그때 1월인가 올렸습니다. 이미 떴잖아요.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떴으면. 어디 사야 한다? 광주요. 주선생은 광주에 사러 가는 겁니다. 자, 올라프닝에서 안락드란체. 자,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건데. 근데 뭐 좀 빠졌을 때 산 거죠. 올라프님 최근에 빠졌을 때 산 거예요? 빠졌을 때? 5억 5천에 산 거예요? 네? 이번에 계약했어요? 아직 실거래가 안 떴겠네. 자, 좀 더 빠진 가격에 샀을 거라 보고, 네, 그럼 조금 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20평대 4월 23일 3억 6,500. 자, 좀 빠졌죠.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2005년 10월식입니다. 재건축하고 상관없죠. 초포마예요. 네, 그건 떠서 안락이라는 지역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지역은 맞잖아요. 여기가 가려면요 여기가 가야 돼요. 해운대 센텀이 보세요 떨어지고 있죠. 자 8억 5천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추세는 꺾였단 거예요. 지금 부산은요 외곽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지까지 하락이 번지는 시기입니다. 자 9월부터 보세요. 9월부터 하반기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빠지잖아요. 네, 지금 사야 한다? 저는 왜 지금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실거주라서? 그럼 좀 기다리시지. 투자라서 샀다고요? 그럼 혼나야지. 네, 최저점이라고요? 본인이 보시기에 그게 최저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올해만큼은 적어도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삶은 계란님께서 제 지인이 해운대 롯데아파트 조정지역 해제되자마자 사서 5억 올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게 바로 네 그런 게 바로 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그게 내가 샀다고 해서 올랐어요. 실력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실력으로 보는 순간에 다음에 실수하는 거예요. 자, 레바랑도르님께서 와, 이 정도 타짜시네. 자, 저는 예측을 했고 글을 썼을 뿐이에요. 예측과 글. 왜? 이때는 이게 적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딱 유동성과 맞춰가지고 오르잖아요. 구축이라 할지라도. 자, 부키모스님께서 천안 두정역 효성 엘리트 아파트 가격 좀 빠졌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부키모스님. 본인이 보고 있는 지역. 여기가 가격이 빠졌어요. 2020년치. 자, 25평이 4억 4,200에서 자, 14% 빠졌습니다. 14% 빠졌어요. 자, 그런데 천안 2024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하나요? 왜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키모스. 왜요? 이 조선생이 말하잖아요. 입주 물량을 지켜봐라. 아산 볼까요? 뭐야, 안 돼. 아산. 내년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기다리세요. 뭐 이래 급합니까? 예? 내가 사자마자 반등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사자마자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자마자 상승 추세에서 급등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자, 모 지역에, 저 뭐 작년에 거의 뭐 매년 제가 투자를 하는데 2022년만큼은 저는 투자를 하지가 않습니다. 다 싹 다 정리했어요. 한 채 빼고. 왜 그러냐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거주 목적 매수라도 올해는 쉬었다 가야 합니다. 실탄 준비하세요. 실탄 있어야지 내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또 매수한다고요? 어디요? 부산요? 왜요? 대구요? 왜요? 아니,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야지 멍통한 지역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당진요? 예? 인구 80만 이하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 그걸 쳐다봐야 되죠? 당진? 그 올라서 뭐 하게요? 내가 샀어요. 올라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응? 그 받아주는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준생 말투가 투박해서 듣기 싫다. 자, 제 말도 투박하죠. 맞습니다. 투박하고 공격적이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제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 사지 말아야 되는 걸 산다고 하면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